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 근데 안부 인사가 아니야. 야, 너 결혼 언제? 이 한마디. 그리고 뒤이어 쏟아지는 말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혼자야.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해? 너 혹시 결혼하기 싫은 거야? 근데 있잖아.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랑 아니, 나는 그냥 내 선택을 한 건데?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야.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 소식을 올릴 때마다 나는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순간이 있지. 근데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그 헷갈림이 완전히 사라질 거야. 왜냐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거든.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자. 2024년 통계청 자료야. 우리나라 20대 미혼율이 96%야. 남자 97%, 여자 93%. 그리고 30대 미혼율은 전체 53%. 3034세만 보면 66.8%가 미혼이야. 불과 2000년에는 같은 연령대 미혼율이 18.7%였거든. 24년 만에 3.5배가 뛴 거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변화냐면 통계청은 2035년이 되면 생애 미혼율이 남자 29.3%, 여자 19.5%에 달할 거라고 예측해. 즉 10명 중 23명은 평생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숫자를 보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해. 아, 요즘 경제가 어렵고 집값이 비싸서 결혼 못하는 거겠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심리학은 훨씬 더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 여기서 진짜 재밌어지는 지점이 있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거나 못 만난 경우야.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거지.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 진짜 비혼, 즉 결혼을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룹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거든. 2022년 사회조사에서 2030대 여성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단 4%야. 100명 중 4명. 이건 경제적 이유가 아니야. 이건 가치관의 변화야.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이 변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거든. 사실 말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비혼 선택이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만든 자기결정이론이라는 게 있어. 셀프 마이너스 디터머네이션 시리. 이 이론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려면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이야. 여기서 자율성이 핵심이야. 자율성이란 내 삶의 방향과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야. 그리고 이 자율성이 충족될 때 인간은 가장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비혼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갖는 심리는 바로 이 자율성의 극대화야. 남이 짜놓은 인생의 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을 내가 직접 설계하는 거거든. 잡아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다가가는 선택과 회피하는 선택. 다가가는 선택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회피하는 선택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하는 거야. 문제는 회피하는 선택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성취감도 없고 행복감도 낮아. 이 관점에서 보면 비혼도 마찬가지야. 무서워서, 귀찮아서, 아직 못 만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 비혼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다가가는 선택이야.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다가가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결국 나이 들면 외롭지 않을까?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혼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영국 엑서터 대학교 연구팀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어. 결혼한 사람과 독신인 사람의 외로움 수준을 비교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불행한 결혼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발적 독신보다 외로움 수준이 더 높았어. 외로움은 혼자 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감의 문제거든. 나를 이해하는 사람,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어도 연결감이 없으면 더 외로울 수 있어. 그러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진 사람들일까?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어.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인식이야.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에서 행복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사회가 말하는 행복의 경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 경로를 직접 그리는 사람들이야. 두 번째는 높은 자율성 욕구야. 내 시간, 내 공간, 내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야. 세 번째는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성향이야.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보다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비혼을 선택하는 것과 고독을 선택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 혼자 조용히 사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많은 비혼자들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 가족, 친구, 동료, 커뮤니티. 결혼이라는 하나의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대신 여러 방향으로 관계를 확장하는 거야. 심리학자 벨라 드파울로는 싱글리즘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어. 톡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말하는 거야. 그녀는 수십 년간 톡신자들을 연구했는데 능동적으로 톡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과 행복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했어.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과 만족도에서 톡신자들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여기서 사회심리학 얘기를 해야 해.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 압력에 취약한지 알아? 솔로몬 애시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이 있어. 1951년 실험이야.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선의 길이를 비교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어. 정답이 명백한 문제야. 근데 실험에 짜여진 가짜 참가자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진짜 참가자의 75%가 적어도 한 번은 집단을 따라 틀린 답을 말했어. 자기 눈으로 봐도 틀린 걸 알면서도 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거야. 이 실험이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똑같이 작동해. 다들 결혼하는데 왜 너만 안 해? 라는 말이 애쉬 실험의 가짜 참가자들이 틀린 답을 말하는 것처럼 작동하는 거야. 집단의 압력이 내 진짜 욕구를 억누르는 거거든. 심리학에서는 이걸 규범적 영향력이라고 불러. 노머티브 소셜 인플루언스. 사람들은 틀리더라도 집단에 속하고 싶어서 집단의 답을 따른다는 거야.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규범적 영향력에 의해 밀려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반대로 비혼을 선택한다는 건 이 규범적 영향력에 저항한다는 거야. 집단이 정해놓은 정답 대신 내 눈으로 본 답을 선택하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이 저항은 쉽지 않아. 왜냐면 인간의 뇌는 사회적 배제를 신체적 고통과 비슷하게 처리하거든. UCLA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을 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같은 부위야. 그러니까 비혼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지켜나가는 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강한 자아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이제 좀 감이 와? 자, 그런데 비혼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심리학적 이상형에 부합하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야 해. 일부에서는 비혼이 상처로 인한 회피일 수도 있어. 과거에 나쁜 관계 경험이 있거나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을 보고 자랐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피하는 거야. 이건 자기 결정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의한 회피야.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능동적 비혼, 즉 내가 원해서 선택한 비혼과 반응적 비혼, 즉 두려움이나 상처 때문에 결혼을 피하는 비혼. 이 두 가지는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내면의 심리 구조는 완전히 달라.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해.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고. 간단한 질문을 해봐. 나는 지금 나의 삶에서 나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내가 비혼 상태일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자유롭고 행복한가? 아니면 불안하고 외롭고 뭔가 결핍된 것 같은가? 만약 비혼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건 선택이 아니야.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해결해야 해. 하지만 내 삶의 방식으로서 비혼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 거거든. 자, 이제 비혼자들의 행복 연구 얘기를 해볼게. 2016년 미국의 심리학자 매튜 존슨이 결혼이 실제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연구한 메타 분석이 있어. 수십 개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야. 결론이 충격적이었어. 결혼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감소한다는 거야. 결혼 직후에는 잠깐 행복감이 올라가는 허니문 효과가 있어. 근데 23년이 지나면 결혼 전 행복 수준으로 거의 돌아간다는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쾌락적 적응이라고 해. 허다닉 애덕테이션.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큰 행복감을 주지 않는 거야. 반대로 자발적 톡신자들은 이 쾌락적 적응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도 있어. 자신의 삶 전체가 자기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야.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뇌과학 얘기야. 자율성을 경험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함께 분비돼.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고 세로토닌은 안정과 평온함을 담당해.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이 동시에 활성화될 때 인간은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껴. 그리고 자율성이 충족되는 삶, 즉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삶이 바로 이 상태를 만들어. 비혼을 능동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이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켜. 오늘 저녁 뭘 먹을지,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내 돈을 어디에 쓸지. 이 모든 선택들이 자율성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이게 단순한 자유로움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실제 행복을 만드는 메커니즘이야. 비혼 선택이 가진 또 다른 심리학적 의미가 있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라고 하면 나와 타인의 관계를 생각해. 근데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관계라고 말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능력. 이게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야. 비혼 상태는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심리학자 칼 융은 이걸 개성화라고 불렀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모든 외부적 기대와 역할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개성화 과정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보다 비혼 상태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도 해.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떡해? 혼자면 진짜 힘들지 않아? 이 질문도 많이들 해.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역대 최장 수명 연구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무려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야. 여기서 나온 결론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거야.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어. 그 관계가 반드시 결혼 상대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어. 깊은 우정, 가족과의 관계, 커뮤니티와의 연결. 이게 결혼과 동일한 심리적, 신체적 보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야. 잡아봐.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냐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결혼 안전망이라는 공식을 가르쳐왔어. 결혼해야 노후가 안전하고 결혼해야 아플 때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야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이 점점 깨지고 있어. 불행한 결혼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더 해친다는 연구들이 쌓이고 있거든. 만성적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높아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에서는 불행한 결혼 관계가 심장병 위험을 34%나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 즉 결혼 자체보다 그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장하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선택 중 하나야. 그 관계의 힘은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증명돼 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결혼과 비혼 중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문제는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도 모른 채 사회가 정해놓은 경로를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게 결혼이든 비혼이든. 자기 자신의 진짜 욕구와 가치관을 알고 그것에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심리학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야. 자, 그런데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넘어야 할 심리적 장벽이 있어.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이야.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 같은 느낌,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 이 감정들이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흔들어.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수치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야. 그녀는 수치심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라고 했어. 왜냐면 수치심은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주거든. 비혼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바로 이 수치심이야. 나는 뭔가 부족해서 결혼 못하는 거야, 혹은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싫어하는 거야 라는 생각. 이 수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야. 비혼이 나의 결핍이 아니라 나의 선택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거야. 여기서 흥미로운 문화 비교를 해볼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비혼화가 진행됐어. 2020년 기준 일본의 50세 생애 미혼율은 남자 28%, 여자 17.8%야.
그리고 일본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 자발적 비혼자들의 주관적 행복도를 측정했는데 비자발적 톡신자들보다 훨씬 높았어.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야. 스톡홀름은 1인 가구 비율이 60%를 넘어. 그리고 이 나라들은 세계 행복지수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이야. 1인 가구 비율과 행복이 상관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 관계를 보이는 거야. 이 사실이 뭘 말해주냐면 결혼을 안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사회에서 불행한 거라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각성이라는 거야. 깨어남.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가치관에 눈을 뜨는 거야.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눌려 살았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거나 원하는 비혼을 하면서도 죄책감 속에 살거나. 근데 지금의 세대는 그 메시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심리학에서 이걸 메타인지라고 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는 능력. 나는 진짜 결혼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을 원하는 건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야.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비혼을 선택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에게. 왜 두려운지 알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야. 결혼을 하면 뭔가 정해진다는 느낌,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비혼을 선택하면 그 정해진 틀 없이 살아야 해. 이 불확실성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 심리학에서 통제 환상이라는 개념이 있어. 인간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 결혼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도 사실 하나의 통제 환상이야. 결혼했다고 해서 미래가 확실해지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능력이 진짜 안정감의 근원이야. 자, 그러면 지금 비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비혼을 선택했는데 주변의 시선이 힘든 사람들에게 심리학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2019년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야.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이 자율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즉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보였어. 반대로 외부적 압력이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더 낮은 행복감을 보였어. 결론이 뭐냐면 행복의 핵심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선택의 진정성이라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해. 비혼이 정말 맞는 사람이 있고 결혼이 정말 맞는 사람이 있어. 심리학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아.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자기 자신의 진짜 욕구를 외면한 채 사회가 정해준 경로를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거야. 왜냐면 그건 내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는 거거든.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이론이 수십 년에 걸쳐 수만 명의 연구를 통해 증명한 것, 그게 바로 이거야.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에 기반한 선택이 심리적 건강과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것. 결혼을 선택하든 비혼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주인이 나여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결혼은 언제 해? 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그 걱정의 전제, 즉 결혼을 해야만 행복하다는 전제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틀렸어. 행복은 결혼이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거야. 결혼이 그 방향이라면 결혼이 맞는 거고 비혼이 그 방향이라면 비혼이 맞는 거야. 어느 쪽이든 핵심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게 심리학이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도달한 행복의 본질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 비혼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이미 결혼을 한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야.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심리학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춘 거야. 내 삶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 이게 결혼을 거부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용감하고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행동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앞으로도 이런 심리학 이야기 계속 들려줄게.